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약 80일 만입니다. 자, 오전 7시 상당히 이른 시간에 지금 재가 발표가 났어요. 뭐 이렇게까지 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31일에 인사청문회 보고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월 1일 어제까지 보내달라. 되게 서두르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비어 있었다. 이런 게 좀 작용을 했겠죠. 조국 장관 이후로 좀 80일 정도 네.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기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202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네. 가급적 맞출 필요가 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인사청문 요청서를 처음 송부한 날짜도 사실 12월 30일 정도에 맞춰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 신년에는 이 법무 공백을 없애는 상황에서 국정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발령이 된 것이고요. 특히 오늘 이제 일종의 신년에서 이제 인사 말씀에서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고 나선 부분이 바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다. 그다음에 그 개혁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7시에 제가하고 임기는 오늘 0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국립현충원 이제 참배와 함께 첫 일정으로 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신년 구상, 개혁과 공정이라고 하는 과감한 드라이브를 위한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와 관련해서 여야 반응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추미애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뚝딱 해치운 겁니다. 석 달 가까이 이어진 법무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이제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확실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개혁 지금 오늘 대통령도 오늘 강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쥐게 될 것인가 좀 예상을 해본다면. 글쎄요, 이제 그 앞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무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다른데 약간의 인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대통령께서 급하게 가셨나? 물론 80일의 법무장관 공백이 있지만 네. 그 법무장관 80일 공백이 이렇게 급하게 갈 만큼 급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작년부터 이어져 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건 네. 이렇게 있어 온 검찰 수사와의 검찰과의 시간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촉박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감찰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정권의 깊은 부분까지도 자꾸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이 수사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내막도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례적입니다만은 어제 보도에 의하면 뭐 경찰을 통해서 그 고위급 검찰 간부에 대한 세평조사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남은 빈자리가 뭐 6자리인가 있다고 하는데 네. 고검장 3자리 있고 검사장 3자리 있다 그러죠? 그런 빈자리 인사와 연관돼서 줄줄이 있을 인사가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그 관련돼 있는 수사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가 있을 거고 더 나가다 보면 법무장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그 역할들을 추미애 장관한테 주문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거 일정은 좀 다른 게요. 그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 11건 기소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는 마무리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손병기 전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구속이 영장이 기각이 됐죠.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유죄수 사건이 있고요. 직간접적으로 어떤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빨리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을 통한 세평 조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미 공언한 바이기도 합니다. 또 네. 국정원이 과거에는 장관들에 대한 혹은 검찰에 대한 검사들에 대한 어떤 세평 검사를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하루속히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좀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사건 얘기하셨어요.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팔 투족을 자르면 윤석열 총장도 결국 자진 사퇴 이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사제청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인사권은 이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 윤석열의 수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직전에 어떤 인사 자체가 사실 이제 특수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특수부 라인이기 때문에 특수부가 전진 배치되었던 인사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수사를 강화를 했죠. 네. 그 과정이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과잉 수사,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뭐 윤석열의 수족을 자른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검찰 인사를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밝혔지만 공안이나 형사부 같은 네. 전체 검사의 한 80%에 달하는 인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 특히 이제 여성 검사들이 많이 진출을 해와 있기 때문에 여성 검사들을 어떻게 요소에 이제 배치시켜내면서 검찰 개혁과 맞물려 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6자리에 대한 그 검사장급 자리에 대해서 인사가 지금 몇 개월째, 7월 달부터 지금 몇 개월째 남아 있단 말이죠. 공석으로. 이거 빨리 채워야죠. 이거는 뭐 윤석열 수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화의 문제인 것이고 빈 공간을 빨리 메워서 검찰의 업무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인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시간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좀 전에 좀 말씀. 네.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네. 검찰의 정상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셨을 때 야당이 극렬 반발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럼 법원이 굉장히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하. 근데 이제 뭐 가설을 하면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과 압수수색 기각 등등이 영향을 미쳤다면 검찰의 수사에 방해를 받았을 수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 그렇게 야당이 반발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표현하신 검찰 인사의 정상화라는 게 어쩌면 검찰에 대한 또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